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운이 변하는 시기에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섬세하게 감지하실 수 있다면 내가 현재 어떤 운에서 어떤 운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이 대운의 흐름에 좋은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의 운기를 점검해 드릴게요. 곧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 현상들을 기점으로 대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대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보락 오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일단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읽히는데요. 특히 보라분들은 좀 에너지가 강하게 응축되어 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최근 보라분들은 약간 긴장 상태라고도 보이거든요. 잘 해내고 싶다, 잘하고 싶다, 약간 이런 열망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잘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는 또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긴장감도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무의식도 여러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 자체가 파도랑 비슷하거든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때는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파도라는 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고 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강박관념, 불안감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도 보이거든요. 어느 날은 보라분들이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하고 나 지금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그 생각이 좀 과도해지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보라 고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라분들이 최근 뭔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또 중요한 일이니까 정말 잘하려는, 그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라분들 보면서 결실을 맺으려고 보라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내면의 긴장감, 스트레스 이런 거를 보지는 않고 있고요. 노력이나 끈기, 열정 이런 거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보라분들은 좀 외부에는 이렇게 강인하고 단단한 이미지 보여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세상은 내가 강하기를, 또 내가 단단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관점을 좀 다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라분들의 에너지를 보면 좀 완벽주의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무기력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죠. 목표가 또 높다 보니까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사실 보라분들은 이제 이런 기운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좀 탈피하실 수 있거든요. 또 강력한 반전의 기회도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파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거든요. 이 파괴의 이미지는 이제 온전하게 있던 거를 없애고 카오스로 가는, 카오스를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좀 반전, 또 대격변, 변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좀 애매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그마가 있었다면 그 힘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면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형도 완전히 변하게 되거든요. 이 화산 폭발의 이미지는 약간 우주가 태초에 시작될 때 빅뱅, 이 폭발로 시작됐다, 약간 이런 거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카드는 좀 제주도 같은 화산섬을 말하는 카드거든요. 고요하게 보였던 바다 아래에 마그마가 있었고 그 마그마가 힘을 가득 모아서 한 번에 터뜨렸고 그 용암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거대한 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폭발이 없다면 제주도도 없었을 거고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긴 관점에서 본다면 폭발은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에요. 이제 이렇게 조만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좀 없었던 섬,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이제 이걸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최근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좀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이제 완전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파도를 보여주는 용기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더더욱 보라분들은 나는 대운이 이제 조만간 바뀔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다.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보라분들의 대운의 변화에 있어서는 좀 몸의 변화나 신체적인 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도라는 거는 계속 부딪히면서 돌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폭발이 있으면서 없었던 섬이 생기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떴거든요. 이렇게 응축돼 있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한 번에 터져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기운이 있으실 때 그걸 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천하에 이제 나의 존재가 드러날 것 같다 이런 기운 감지되실 때 이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라분들의 대운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될 텐데 그 바뀌게 되는 기점 안에 징조에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좀 집중하게 되는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을 좀 찾는 곳도 많아질 거고 여러분의 이름이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수 있어요. 회사원이시라면 여러분을 좀 여러 곳에서 여러 부서에서 당겨가려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가 앞으로 더 생기게 되면서 윗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회사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도 들려온다든지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비밀스럽게 들려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영업 비밀을 듣게 된다든지 사내 정치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 또 작은 조직에 계시는 분들 여럿이 여러분을 찾게 되고요. 업무가 많아지고 또 이제 담당하게 되는 일도 많아지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라분들은 이렇게 일단 몸이 바빠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 찾는 데가 많아지니까 또 그럴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사람들이 나를 좀 감시하는 것 같다. 나한테 너무 많이 일이 주어진다.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감정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운이 이제 진짜 바뀌려나 보다. 이렇게 감지하시고 그 생각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는지, 업무나 미션, 역할, 이걸 감당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대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판가름이 되는 결정 장면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게 될 때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요. 특히 약간 또 과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때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 열정도 표현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집중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도 좀 쓰이게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나 휴식 같은 것도 조금 희생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기점으로 돼서 여러분 대운이 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결정적인 흐름을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운명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보라분들에게 정말 대운이 바뀔 것이다. 또 운명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좀 무거워 보이는 나무 문이 있거든요. 아주 조금 열려있고 그 문틈 사이로 노란색 빛이 나오고 있어요. 색채학에서 노란색은 자신감을 말하고요. 좀 활력,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 노란색은 금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자체가 좀 더 금전적인 행운이 있을 것이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따른다. 풍요가 있다. 이런 뜻도 연결돼요. 특히 노란색은 이 빨강의 극대화된 에너지, 또 자연의 초록색 이 두 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강색의 열정과 초록색의 힐링, 이 두 가지가 좀 혼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노란빛이 온다라는 거는 이제 보라분들에게 새로운 풍요가 올 것이다. 당신의 커리어와 금전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노란빛을 여러분이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을 강하게 모으셔야 되고 문을 밀고 또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문을 민다는 거는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약간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되고 좀 과로해야 되고 무리해야 되는 도전이나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뒤에 나온 이 용기 카드, 이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이 강력한 힘을 써야 한다. 힘을 좀 한 번에 내야 된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문을 미는 현상은 이 화산이 터지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좀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보라분들이 과로하게 된다거나 에너지를 좀 사용하는 거, 이거 오래 질질 끌려갈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만간 다가오는 이런 도전 같은 상황들, 과로 같은 상황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내가 바짝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대운이 이제 행운으로 연결되고 또 풍요와 결실 이런 것도 한 번에 크게 당기실 수 있거든요. 또 오늘 대운에 발휘되는 장면들 보시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꼼꼼함과 섬세함이다 라고 해요. 보라분들은 이제까지는 약간 에너지 응축하고 모으고 가두고 저장하는 이런 흐름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참아야 되는 상황 가지셨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도 좀 드러내기보다는 미뤄야 되고 좀 유보해야 되는 그런 장면 계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대운이 바뀌게 되면서 좀 확산, 발산, 변화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뭐 갖고 싶은 물건이랑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돈을 모아야 돼, 절약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장하고 아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조만간 보라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뭐 구매하고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절약의 시대를 끝내고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대운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여러분의 중요한 판단, 마지막 판단도 필요한데요. 이제까지는 좀 정기 적금 가입해서 돈을 모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만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보여요. 만기가 다가오니까 일단 마지막 순간까지는 돈을 아껴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갈 길도 먼 것 같고 만기가 다가올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먼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남들은 그걸 되게 쉽게 빠르게 모으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정기 적금은 사실 만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가 만기인지 사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보라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조만간 그 만기가 다가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좀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지금부터는 내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도 기억하시면서 마무리에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는 면모 이런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힘든 순간, 버티는 순간 이제 조만간 끝이 나거든요.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왔다. 이제 이렇게 끝을 명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더 이상 마그마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터뜨릴 날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를 온 세상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에너지 소모, 또 야근이나 추가 근무, 부담감,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거, 더 사용해야 되는 거, 바닥까지 에너지를 좀 끌었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약간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의 대운이 변하게 되는 그런 징조라고 해요. 힘을 모아서 문을 밀어내는 상황이죠. 이 앞에 문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문을 열 것이다 라는 다짐, 또 문을 밀어서 열려면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 기억하시고요. 마라톤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레이스가 있고 이제 막판 스퍼트를 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승리의 왕관도 다가오고 새로운 명예, 풍요 이런 것들도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사인이 강하게 읽혀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대운이 변하게 되면 다음 대운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랑 분들은 현재 운의 흐름, 또 미래의 대운, 이거는 인맥 안에서 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하는가 이게 때로 더 많은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밥을 한번 먹어도 누구랑 먹는지가 더 중요한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게 되면 나의 대운이 변하는 시점이 있었고 그 시점에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내 운이 달라졌다. 이렇게 돌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노랑분들의 에너지를 보시면 야망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노랑분들은 목표도 조금 높게 잡으시는 이 과감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꿈이 크다라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목표가 낮으면 그만큼 노력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니까 이제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이제 그걸 이루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릇도 커지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꿈이 크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힘든 날이 반복되게 되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포기하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야망이 크다라는 거는 긴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데 순간순간 한 사람의 정서에는 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야망이 꺾이는 경우도 많고요. 현재 노랑분들은 이렇게 야망이 크시지만 그에 비해서 현실의 벽이 약간 높은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마다 야망의 종류 또 목표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딱 똑같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많은 노랑분들은 저는 지금 좀 버거워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몇몇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타성에 젖어서 내가 한때는 야망이 컸는데 나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완즈 2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나는 창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밖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또 밖에 보면 이미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랑분들은 지금 내가 야망은 있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 현실은 아직 집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는 이 주인공의 심경처럼 노랑분들 중에서는 나는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 타이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 약간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내재된 본능을 말해주는 카드에는 동전 9번이 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곧 여러분의 때는 이제 다가올 거예요. 대운 전환의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동전 카드, 펜타클 카드는 이 타로 카드에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노력과 개인이 만들어낸 성과물, 결과 이런 걸 말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10까지 있는데 지금 벌써 9까지 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을 여러분이 해오셨고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노랑분들은 지금 해가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고 해요. 조만간 기지개를 펴게 될 것이고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 그때가 차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노랑분들의 대운 변화에 있어서는 명예운이 확실히 강하다고 보여요. 대운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동전의 왕으로 등극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아랫사람도 생길 거예요. 조직에서 승진하게 된다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해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마치 이제까지는 하늘이 노랑분한테 좀 작은 일들을 주면서 시험해봤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정말 노랑분들이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정도의 그릇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판단해 온 시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곧 승리의 왕관이 주어질 거고 명예와 권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동전의 왕에는 지금 아주 충실한 부하도 함께 있고 이제 위에 컵 2번 카드는 세월의 힘과 지혜를 말하는 코끼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코끼리가 만나서 화합하고 있거든요. 노랑분들은 대운이 바뀌면서 어떤 계약의 운도 따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또 악수하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는 큰 계약을 따내게 되는 모습, 부동산을 계약한다거나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한다거나 연봉 계약을 하게 되고요. 부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요. 근데 특히 대운이 변하는 시점 바로 앞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랑 악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게 될 때 과거 사람이 아니라 약간 뉴페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히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는 그 새 사람이 가져오는 에너지, 그 기운 이걸 마음껏 누리셔야 되고 그거 거절하시면 안 되겠죠. 노랑분들은 그래서 특히 좀 새 사람, 새 환경 이거 다가올 때 어색해, 불편해 이렇게 거절하시면 이 대운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새로운 제안, 어떤 새로운 계약을 던지게 될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안면도 서서히 트시고요. 어색함을 뚫고 나가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윈윈하게 될까? 내가 무슨 기여를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약간 비즈니스 관점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로 사람을 만날 때는 가족이나 친구나 우정, 사랑 이런 관점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이런 꼼꼼함도 필요해요. 또 동시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서시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일 약간 조금 철저하게 생각해 보는 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다 일하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나에게 주어진 일은 깔끔하게 하고 또 퇴근할 때는 확실히 또 끊어내야 되고요. 나도 회사 안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내 능력도 발휘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또 회사에서 나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게 있어야 내가 누리기라도 하고요. 이렇게 동등한 관점이 이어져야 내가 회사랑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노랑분들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시면서 다가가 보시고 배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고 악수를 청해 보세요. 새 인맥을 이제 확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조금 막혔던 기운, 야망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 인맥이 들어오면서 좀 버무러지고 융화되고 어우러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랑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이 오픈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내가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잘라서 쳐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타입의 사람은 또 내가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뭔가 배우는 게 있겠지 이 생각으로 특히 뉴페이스들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에 너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예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 독서 모임, 외국어 학습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면 새 인연의 기운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주로 정서가 안정돼 있거든요. 또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열정도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고여있지 않은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도 몸을 던져보셔서 그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막혔던 야망, 이게 펼쳐질 수 있는 실마리도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노랑분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부정적인 행동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만나는 거, 혼자 지내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도전하지 않고 평소랑 아주 똑같이 지내는 거, 이거 역시 긍정적 흐름은 아닐 거예요. 시간을 내셔서 봉사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활력적인 사람은 어디에 갈까?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도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야망이 펼쳐지게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도전은 여러분한테 정서적인 부담감도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인간은 원래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건 당연히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죠. 두뇌한테는 이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노란분들은 두뇌에 새로운 활력을 사람을 통해서 주셔야 되고 약간 전기 같은 짜릿한 자극 이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노란분들은 사실 사람들이랑 어우러지면서도 또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특성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천칭자리 상현탈 카드가 떴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균형 감각도 있고 밸런스가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필요한 것만 딱 얻어내고 또 화합점과 균형점 이런 거 찾아가실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더 큰 목표도 달성하실 수 있고 지름길이 보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열어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랑 어색하고 불편한 장면 예상하고 단정 짓지 마시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낙관주의도 필요해요. 미리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 여기 집중해 보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모험과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풍요도 다가온다고 해요. 이 키워드 카드에서도 풍요가 가득한 웰빙을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도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런 풍요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 그 안에서 창조가 발현될 거예요. 조언 카드에서도 복잡한 생각은 멈추고 내려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대운에서는 이제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계도 다가오고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대운을 바꾸는 역할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다음에 다가오는 풍요의 대운, 이거는 새 사람을 통해서 끌어당겨질 것이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고요.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이거 새로운 인맥을 통해서 온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파랑 분들의 현재 좀 복잡한 마음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고민하고 계신 커다란 이슈가 있으시거나 좀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스트레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뭔가 진로에 대해서 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좀 막막한 터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보이고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인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외로움도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칼 8번이랑 칼 9번이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꽁꽁 묶여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칼은 원래 좀 인간의 생각, 결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행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든요.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가야 되는 방향이 많아지면 혼란스러워지고요. 뭐가 맞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부터 이걸 손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약간 카오스 상황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파란 분들에게 이렇게 카오스의 상황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의 한순간의 선택, 의지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타인의 마음, 타인의 결정, 행동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예상할 수 있죠. 또 혹은 몇몇 분들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상황, 경쟁자가 많다든지 하늘의 운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단번에 결정하고 행동하고 해결하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속성의 일을 겪고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티고 계신 상황, 근데 그렇다고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칼 8번은 정말 물리적으로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온 사방이 이렇게 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묶여있죠. 또 아래 칼 9번은 몸은 안 묶여있는데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에 달한 상황이에요. 앞날을 볼 수가 없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칼 9번 카드는 대표적으로 불면증을 말하고 불안을 말해요. 파란 분들은 지금 몸을 쉰다고 해도 좀 충전이 잘 안 되는 상태이실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파란 분들 경우에는 정말 잠재의식 안에서 도대체 내 대우는 언제 바뀌나 이런 한탄 또 답답함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성이 바뀌게 돼요. 급 반전이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불같은 열정도 다시 깨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다음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불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불은 일단 승리의 기운이 강해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죠. 해가 뜰 때 우리는 활동할 수 있었고 해가 지면 이제 어둠이 깔리니까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이제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태양이 없을 때에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또 불을 다루면서 동물도 제어할 수 있게 됐고 또 간척 사업, 개간 사업을 하면서 문명을 일으키게 되고 불을 통해서 음식도 다양하게 만들게 되고 불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결국 불을 제어한다라는 거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바꾸고 세상도 변화시키겠다 이런 힘이 있거든요. 이제 파란 분들은 다음 대운에서는 이렇게 불의 에너지를 갖게 되실 거예요. 불은 이렇게 열정과 의지의 시작, 이 문명의 발전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불을 이제 인간한테 가르쳐 줬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란 분들에게는 이제 신이 불을 가져다 준다. 어두움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는 특히 불을 가지고서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패턴을 불을 통해서 깨게 되고 긍정의 불을 쥐고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장면을 설명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특히 앞에 게이트웨이, 이 새로운 관문을 말하는 카드까지 끌어왔거든요. 특히 게이트웨이는 단어 자체가 이제 뚜렷한 목적지가 있을 때 그때 다가가게 되고 그것을 도달하게 되면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뜻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도 자세히 보시면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길을 갈 수 있는 수단 유니콘까지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 경우에는 다음 대운에서는 이렇게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다. 유니콘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갈 것이다. 또 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살 것이다.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대운으로 확실히 가려면 유니콘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아무리 탄탄대로가 열려있고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유니콘을 타지 못하면 아무래도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 힘들거든요. 특히 파랑분들은 이미 지금 여러분 에너지 안에서도 좀 힘들고 버겁고 지친다 이런 기운이 있으신데 결정적인 변화 사인이 안 들어오면 탄탄대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어갈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불이 쥐어진다고 해도 이 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랑도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파란 분들 경우에는 이 유니콘, 이 어떤 계기나 사인이나 징조, 신호 이런 게 확실히 들어와 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유니콘을 타게 되는 타이밍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이 유니콘은 여러분의 오래된 인연이다라고 보여요.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익숙한 사람,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기회를 준다, 조언을 해준다, 대운 변화에 실마리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오늘 카드에서는 동전 10번이 동전 6번으로 발현돼요. 이 동전 10번 카드는 원래 유산이나 가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피에 새겨져 있는 관계, 또 혈통, 혹은 그 정도로 아주 오래된 관계 이런 가능성이 커요. 이 벌들이 여럿이 모여서 벌집을 만드는 것처럼 파란 분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제 유니콘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동전 10번이 6번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동전을 전해준다라는 의미로 변해요. 근데 동전은 기회를 말하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회는 바로 행운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란 분들은 이 유니콘의 존재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니콘이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관찰하시고 주시해 보시고요. 분명 여러분한테 유니콘이 돼서 새로운 세상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유니콘을 갖다 주면서 여기 타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 동전 10번 카드에서 말하는 일벌들의 모임, 이 가족이나 편안한 사람, 또 동료의 모임 이런 것들이 마지막 월드카드로 가면 여왕벌이 등극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여왕벌로 세워주는 이런 손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손길을 통해서 지위가 상승될 거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월드카드는 또 메이저 카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래서 승진을 말하고요. 합격, 행운 이런 게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집약체예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을 때 그걸 받으셨을 때 그게 합격이나 행운, 금전적인 성취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돼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게 되실 수 있고요. 시험에 도전하고 이직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천도 가능하죠. 파랑이 여기 적임자인 것 같다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럴 때 너무 겸손하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래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이런 과감함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 안에서 내가 힘들다 이런 사인이 강하게 있거든요. 만사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실패할 것 같으니까 도전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감 또 그런 실패감, 좌절감 이런 거를 제어하시는 거 그게 이제 파란 분들의 행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이미 하나씩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먹구름을 헤치고 이제 완전히 깨끗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먹구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의 경험, 그게 의미 없는 건 없었어요. 모두 다 여러분의 계단이 되었고 자양분이 되었고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건 실패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단계, 발판, 계단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계절이 상현달 카드가 뜬 것 같은데요. 불안정한 상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걸 뚫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파란 분들께서는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게 생기면 더 불안해진다. 나 안 될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현재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걸 헤쳐나가려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새로운 상황 자체가 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살면서 생기는 불안감 자체는 없어질 수 없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불안에 굴복하고 얼굴을 감싸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불안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얼굴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회 찾을 수 있고 터널의 끝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개자리는 이제 물의 속성이 있거든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요. 인간은 원래 감정이 없을 수 없어요. 긍정의 감정도 있고 부정의 감정, 또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 이런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주변의 공기가 변하는 것, 이거 묘한 분위기도 감지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던져지는 작은 제안, 여기도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이 순간을 끌어안아라 라는 메시지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눈앞에 이제 조만간 무지개가 드리워질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무지개를 사랑하고 또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무지개는 비가 내린 다음에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비가 없이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축복의 진정한 힘은 고통 뒤에 깨닫게 되는 것,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감사함과 소중함, 이거 이제 파랑분들에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불안감, 답답함, 또 위축되는 마음, 좌절감, 모두 이제 다가올 축복을 위해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탄단대로를 유니콘 타고 달려가실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 그래 인생이 이래야지, 이래야 내 인생 제맛이지, 이렇게 아주 만끽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대운에서는 불을 들고 달려가실 거예요. 그 전에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제안을 하고 도전을 권유하고 그때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시동이 걸리면서 여러분 대운도 아주 힘차게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오늘 정직하고 좀 성실한 분들이 초록을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묵묵하게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그 에너지가 강하게 발현되고 있고 또 책임감도 강한 상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최근 중요한 동력이다라고도 보여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성실성과 책임감, 그게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하는 시점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꼭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의 호의를 두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교묘하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압박했다든지 여러분을 뭔가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몇몇 초록분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이뤄지는, 사람을 좀 믿지 못하겠다, 약간 이런 시점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아쉬움도 보여요. 인간관계 안에서 받으셨던 실망감이나 상처,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요.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혹은 회사원이시라면 여러분의 업무나 여러분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은 정성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든지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묵묵하고 성실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당연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신데 주변에서 그 일이나 여러분에게 책임을 자꾸 주고 있는,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여러분의 외로움도 읽혀요. 전반적으로 초록분들은 이렇게 성실한 노력파이신데 이제 세상이나 사람들이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아쉬운 운기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운기가 바뀌는 게 또 굉장히 의외의 징조가 있고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대운, 그런 게 있다고 보여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 보시면 동전 8번의 근면함을 또 성실함을 여러분이 타고 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꾸 꺾이고 있어요. 이 칼 5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린다든지 나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주목받는다든지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골머리를 썩고 있다든지 경쟁에 치이고 있다든지 운이 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려는 전공이나 직업 방향, 진로 이런 게 있으신데 그게 지금 좀 과도하게 경쟁이 많은 분야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인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경쟁자가 있다거나 뭐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깎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초록분들 마음에는 나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허탈한 마음 가지시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강해지면 막 하늘도 무심하다.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자책하는 초록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또 몇몇 분들은 그런 감정도 막 무뎌지게 돼요.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만족하고 살아야지. 정신승리해야겠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차피 나는 타고난 게 없는데 뭐 되겠나? 약간 무기력감 이런 것도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대운에는 좀 물살이 바뀌는, 물살이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가 아니라 약간 여름과 겨울의 차이, 계절적인 차이, 낮과 밤의 차이, 막 적도랑 극지방의 차이 이 정도의 급변이 다가온다고 해요. 그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변하면서 초록분들은 정체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완전 이동하게 되면서 새로운 데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은 이 운을 트이게 만드는 이 개운을 위한 액션 이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대운이 변하는 징조를 여러분이 창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나 틀 이런 거를 깨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대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진로를 아예 바꾸게 되고 막 부서를 바꾸고 이동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서 인연이 닿게 되고 뭐 결혼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단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정말 지역이 바뀌는 이사도 보이고요.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지 못했던 윗사람이 탁 다가와서 발탁이 되는 그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대운이 변하는 징조를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입던 옷 스타일도 달라지는 그런 완전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다음 챕터는 뭐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패션이 달라진다든지 머리 색깔이 바뀐다든지 약간 외형적으로 달라지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초록분들을 완전 새롭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초록분들을 만나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게 달라지거든요. 초록이 그 회사에 갔다고? 그 전공을 한다고? 뭐 거기로 간다고? 약간 놀라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대운은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명절에 친척들이 만나는데 그 직전 명절이랑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가 지금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약간 어른들이 놀라게 되고요. 너 되게 다시 봤다. 약간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실 수 있어요. 뭐 어느 시점에 영상을 보시거나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 6개월 정도의 기준으로 지난 명절에 여러분이 친척들한테 보여주셨던 이미지 근데 다음 명절에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다음 대운에서는 막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지거든요. 가족의 자랑, 집안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런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순간에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약간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좀 묵묵하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오셨던 거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오기 시작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갑자기 달라진 좀 반전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카드들은 당신은 천천히 성장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이 끓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꾸준한 열이 필요했던 것처럼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공부도 매진해야 되고 뭐 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은 원래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들을 다 낱낱이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하루도 쓸모없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누구보다 자신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연금술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연금술사는 전혀 다른 두 물질을 섞어서 완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거든요.
현대 과학의 시초는 사실 연금술사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온 거겠죠. 이들이 없었다면 현대 과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시도, 시행착오, 끈기, 도전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겠어. 약간 이런 각오가 없었다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몰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시는 초록분들, 지금까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대운이 발현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아주 잠깐일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아직은 안 된 거다. 곧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끈기에 힘을 실어주게 될 거고 그게 바로 대운이 변하게 되는 징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또 대운이 변하는 징조가 그냥 여러분의 마음가짐만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 사인들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화합의 사인도 들어온다고 해요. 특히 어떤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소원했던 사람, 갈등이 있었던 사람, 오해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 어떤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장면을 이제 하늘이 여러분한테 어떤 무지개 보여주듯이 보여준다고 해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늘이 보내고 있는 시험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너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약간 의외의 장면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대화를 꺼렸던 사람,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한 사람, 내가 어색하다고 생각한 관계, 여기서 한번 의외의 장면이 들어오거든요. 이 장면이 이게 하늘이 약간 여러분한테 깃털 하나 내려보내주는 약간 그런 사인과도 같아요. 이 깃털을 잡았을 때 이거다. 행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약간 암호처럼도 느껴지거든요. 하늘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비밀스러운 상자를 보내면서 내가 암호를 알려줄게. 이거 한번 열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장면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하라고?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불편한 장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늘이 지금 그 장면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마 초록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은 좀 촉이, 좀 영감이나 식스센스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실 거예요. 그 본능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직감이 여러분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하늘이 약간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을 랜덤하게 여러분에게 던져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는 거랑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그게 나의 대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일이 나중에 아주 오묘한 작품이 돼서 만들어질 거예요. 우연처럼 펼쳐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가치관, 화해, 화합 이런 걸로 관통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력이 다가오거든요. 나는 인간관계에서 어쨌든 덕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화해의 장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해요. 어색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은 상황,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고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거기서 의외의 행운이 연결되고 새로운 물질이 다가오면서 연금술사인 여러분에게 약간 비밀의 재료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갈등과 반대, 다툼, 또 불편함과 어색함 이거 극복하는 게 이제 하늘이 여러분한테 사인으로, 징조로 미션처럼 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두고 이제 복이 담겨져 있는 비밀의 상자를 줄지 혹은 그 열쇠를 줄지 이런 거를 하늘이 고민할 거예요. 결국 초록분들은 그 불편한 사람과의 도전 이런 게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끈기를 유지하되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이 쌍둥이 자리에 하얀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쌍둥이는 나랑 가장 닮은 사람, 가장 익숙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화합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하얀달이 나왔다는 거는 이 감정의 최고조인 보름달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랑 저 사람은 정말 가장 갈등을 만들었어. 내가 정말 저 사람은 가장 불편해. 나랑 최고로 격렬하게 싸운 사람이야. 아주 감정의 밑바닥까지 드러냈어. 약간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랑은 진짜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택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관계, 그 관계부터 이제 풀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조언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성숙함이 필요하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왔어요. 서서히 상대방도 여러분의 성실함과 책임감, 또 가능성, 잠재력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화해의 때에 접어든다라는 건 두 분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때 관계의 문을 한번 과감하게 열어보시고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의 대운도 변할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운이 변하게 될 거고요. 하늘이 이제 여러분한테 초록의 대운이 변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운명의 문을 새롭게 펼쳐주게 될 거예요. 그 관계가 나의 대운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실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의 작품이 될 거고요. 전혀 다른 색의 물감이 만나서 예술을 만들게 되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갈등 장면이 등장했을 때 한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봉합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운이 풀어지게 되는 거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빨강 분들 지금 마음이 좀 힘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변화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계신데 누구보다도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 노력을 한다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빨강 분들에게는 이 정체기라는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조금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보이는 이미지로는 내 인생은 좀 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 빨강 많이 고르신 것 같아요. 또 외로움도 보이고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도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 대화해도 겉도는 느낌? 내가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가면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일부러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두는 그런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대운에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고 그 연결의 끈이 단단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운이랑 다음 대운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온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빨강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 좀 드문드문 사람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기가 좀 차가워요. 거의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찬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옷을 두껍게 입을 수밖에 없고요. 장갑도 끼게 되고 귀마개도 끼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체온은 당연히 느낄 수 없고 서로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고 표정도 읽을 수 없고요. 근데 다음 대운은 완전 초여름의 해변가거든요. 몇 명은 누워서 선탠도 하고 또 누구는 물놀이 하고 누구는 간식 먹고 멀리서 부르고 대화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 노는 장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따뜻하거든요. 서로의 체온을 굳이 느끼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음 대운은 휴양지의 해변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빨간 분들의 마지막 카드 보시면 동반자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다음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또 같이 있는 사람이랑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동반자다 이런 인식 강하게 공유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누가 옆에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마음이 차가운 상태거든요. 근데 다음 대운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또 여러분도 그게 너무 좋아요.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공간도 공유하고 대화도 나누고 미래도 같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외로움 같은 거는 느낄 필요도 없고 아마 다음 대운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운데에 번영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이 더 커지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빨간 분들은 다음 대운에서는 결혼의 운이나 동업의 운이 특히 있으실 거예요. 소속감이 생기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의 운도 강하거든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부분, 또 나의 자리, 나의 공간, 나의 스페이스가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내 자리가 생긴다, 독립된다, 독립되면서도 연결되는 게 동시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번영이라는 카드는 승진의 운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내 자리가 생기고 나의 권위가 생기게 되고 내 결정권이 생기고 그걸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가족의 공동체,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 동반자들이니까 내가 기꺼이 참여한다. 결정에 함께한다. 여러분의 의지도 가득해요.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 즐거운 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몰입감, 인생을 즐기게 되고 풍요도 누리게 되고요. 근데 이럴 때는 사람의 운 자체가 풍요로 연결되는 거죠. 또 풍요는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번영과 같이 가거든요. 금전적인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도 증식되고 가족이 여러 명이다, 나의 소속감이 생긴다라는 건 각자가 노동력으로 살아가고 그 노동력이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것을 함께 회수한다,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런 기운이 있거든요. 또 다음 대운의 중요한 키워드에 비즈니스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빨간 분들의 다음 대운은 좀 커리어의 차원, 금전의 차원 여기서 가장 빛을 보게 된다고 해요. 당연히 인생에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행복의 기본 요소를 좀 채워주는 면이 있잖아요. 1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원은 전부지만 1000원이 있을 때는 100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한층 여유가 생겨요. 100원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고 그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금전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 풍요의 감사를 사람들과 함께 누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카드는 특히 또 나 혼자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커플이 돈을 모은다든지 가족이 합심해서 돈을 모으게 되고 같이 투자하는 파트너가 생기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계약을 맺게 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런 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모습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징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된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을 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평가해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같이 해요.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교환 카드가 메이저 카드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랫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견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의지하게 돼요. 지금도 교황 뒤에는 열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비밀의 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뒤에 약간 후광이 생겨요.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이거는 빨강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가장 먼저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종교를 찾게 되는 것처럼 이 상황은 교환 카드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바쁠 텐데 정말 미안한데 이거 좀 봐줄래? 약간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운을 바꿔주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거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교환 카드 아래에서 컵 10번이 들어왔거든요. 이 컵 10번은 이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 순수한 화합을 바라는 관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부탁은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약간 손길을 내밀어 보셔서 도와주세요.
뭐 특히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뭐 내가 이 정도는 도와주지 뭐 약간 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운이 풀리게 되거든요. 이 아랫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평판이 달라지고요. 마치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능력과 잠재력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백조가 날개를 펴고 있는 컵의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오리 속에 백조가 한 마리가 있는데 주변이 다 오리니까 백조가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죠. 오히려 나는 좀 이상한 오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다 주변을 보면 오리밖에 없으니까 이 오리가 절대 다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백조한테 어느 날 멀리 살던 백조가 길을 물으려고 연못에 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을 발견하는 거죠. 길을 물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백조라는 걸, 오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백조가 돌아가서 저쪽 연못에 백조가 있는데 우리랑 같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백조 무리랑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백조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길을 물을 때 이제 귀찮아하고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되겠죠. 이 백조한테 나를 어필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백조인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백조인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백조가 무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약간 이상한 것 같고 막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 백조가 무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곧 번영할 것이다. 나에게는 넘쳐나는 행운이 있을 것이고 풍요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면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짜증만 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의 개운 액션, 운이 좋아지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내가 평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아서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 둔다면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도 도와줄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있으면 도와주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선한 행동이 쌓이면 여러분의 대운이 달라지게 되고 금전과 커리어의 풍요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이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의 평판이 올라가고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이랑 동행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은 금전적인 번영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사람에게서 연결되는 더 큰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 안에서는 이 물병자리 상현달 카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물병자리는 물이 담겨있는 병이죠. 물은 감정이기 때문에 물병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은 소중한 것을 분리하는 힘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은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병에 담긴 물은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컵에 따라야 되고 사람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또 깨끗한 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물병자리는 정결한 것, 순수한 것, 귀한 것을 분리한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전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귀하고 선한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랑 같아요. 하늘이 여러분을 도자기로 빚어서 이 선한 감정을 채워라 이런 그릇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혼자 가지고 있고 썩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런 사명까지도 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우주가 있다. 그 우주를 신뢰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빨강분들은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물병에 물을 채워온 시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조만간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물병 안에 있는 물 조금 나눠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귀찮다고 또 싫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나 가지고 있는 물이 이거밖에 없어. 나 못 줘. 줄 수 없어. 이렇게 야박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비워져야 또 새롭게 채워지거든요. 하늘이 분명히 채워줄 거예요.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물을 사람들이 경험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진가를 알게 돼요. 이제 물병 안에 담아오셨던 물 이제 꺼낼 때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새로운 대운이 들어올 때 물을 아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조바심이나 이기심 같은 것보다는 넉넉한 여유를 한번 발휘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물을 또 하늘이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물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부터 풍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